라이브 믹싱을 처음 시작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컬이 왜 이렇게 앞으로 안 나오지? 킥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전체 소리는 또 왜 이렇게 타이트하지가 않지?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플러그인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좋은 컴프레서를 쓰면 보컬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좋은 EQ를 쓰면 킥이 타이트하고 강해지지 않을까? 마스터에 좋은 플러그인 걸면 소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검색합니다. 보컬 플러그인 추천, 킥이 단단해지는 플러그인, 보컬 프리셋, 그리고 플러그인을 사고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플러그인 프리셋을 불러옵니다. 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문제는 플러그인이었구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보컬이 안 들렸던 이유가 정말 플러그인이 없어서였을까요? 킥이 약했던 이유가 좋은 컴프레서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라면 스피커 시스템 밸런스가 무너지고 인풋 게인이 부족하고 악기간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데 플러그인이 그 문제를 잠깐 가려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종류조차 고민 안 하고 인풋 게인은 하나도 안 땡겨놓고 플러그인부터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프리셋을 불러옵니다. 그러자 소리가 갑자기 빡 하고 나왔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플러그인 대단하다. 프리셋 하나로 끝나는구나. 그렇게 믹싱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믹싱을 잘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소리가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컴프레서가 다이나믹을 누르고 메이크업 게인이 출력을 있는 대로 올리고 EQ가 고역과 저역을 강조하면서 강하고 화려하게만 들렸었던 것이었습니다. 라이브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 시스템의 밸런스, 서브로 미들 하이의 밸런스, 각 입력 채널에 충분한 인풋 게인 설정, 보컬과 밴드와의 관계, 리듬과 멜로디와의 관계, 밸런스, 플러그인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보지 못하게 잠시 가려준 것이었습니다. 플러그인은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모르고 사용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를 숨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플러그인을 열기 전에 무엇을 먼저 봐야 되는지 라이브 믹싱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커 시스템의 밸런스, 각 채널의 인풋 게인, 악기군의 밸런스, 그리고 플러그인. 이 순서를 이해하고 나면 플러그인을 더 적게 사용해도 소리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이브 믹싱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은 스피커 시스템의 밸런스입니다. 서브, 로우, 미들, 하이. 평소에 많이 듣던 레퍼런스 음악을 틀어놓고 하이만 재생, 또 미들 재생, 또 로우만 재생, 서브우퍼 재생을 하며 스피커 시스템의 전체 밸런스를 한번 조정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맞는 밸런스인가를 판단한 후에 이 네 가지 영역이 공간 전체의 균형을 이루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서브우퍼가 너무 커지면 킥과 베이스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음악이 둔해지고 보컬의 명료도도 떨어집니다. 미들이 부족하면 말소리와 악기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하이가 지나치면 처음에는 선명하게 들리지만 귀가 금방 피곤해집니다. 스피커 시스템의 밸런스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EQ를 만지기 시작하면 스피커 시스템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악기의 음색만 망가지게 됩니다. 저역이 많다고 모든 채널에서 계속 깎고 보컬이 안 튀어나와 하이를 부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채널 문제는 채널에서 해결하고 시스템 문제는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라이브 믹싱은 콘솔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메인 스피커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들리는지 봐야 됩니다. 스피커 시스템의 밸런스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인풋 게인입니다. 인풋 게인은 소리를 단순히 크게 만드는 노브가 아닙니다. 믹싱 콘솔 안으로 들어오는 원재료의 양을 정하는 기능입니다. 게인이 작으면 단순히 소리가 작은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이브 믹싱에서는 로우 컷을 하고 불필요한 주파수를 컷하고 컴프레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풋 게인이 충분치 않으면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남는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가공할 재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역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주파수를 정리하고 나면 앞으로 꺼냈을 중심 성분까지 같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메이크업 게인이나 플러그인 출력으로 다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원음만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리들까지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게인을 너무 높게 잡으면 클리핑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헤드룸을 남기면서도 믹싱할 재료가 충분히 들어오도록 적절한 입력 레벨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인이 제대로 잡히면 페이더도 자연스럽게 잡히고 EQ와 컴프레서도 예상한 대로 움직입니다. 게인은 나중에 보충하는 볼륨이 아닙니다. 믹싱에 사용할 재료를 처음부터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은 음악의 밸런스입니다. 솔로 버튼을 누르고 각 채널을 멋있게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킥은 킥대로, 스네어는 스네어대로, 기타는 기타대로, 보컬
보컬은 보컬대로. 하지만 라이브 믹싱은 각 채널을 따로 완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소리가 동시에 나왔을 때 하나의 음악이 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킥 혼자 좋게 들려도 베이스와 부딪히면 실패입니다. 기타 혼자 두꺼워도 키보드와 보컬을 덮어버리면 실패입니다. 보컬 혼자 선명해도 지나치게 날카로우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것은 개별 음색보다 관계입니다. 킥과 베이스, 기타와 키보드, 보컬과 반주, 메인 보컬과 코러스, 그리고 더 큰 단위들도 봐야 합니다. 드럼 전체가 얼마나 큰지, 리듬 악기가 얼마나 미는지, 보컬이 음악의 중심에 있는지, 채널 간 밸런스와 각 군의 밸런스를 같이 봐야 합니다. 라이브 믹싱에서 중요한 것은 각 소리가 얼마나 멋있는가가 아닙니다. 전체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이제 스피커 시스템이 잡히고 인풋 게인이 잡히고 음악의 밸런스까지 만들어졌다면 그때 플러그인을 조미료처럼 사용합니다. 좋은 플러그인 EQ로 문제의 주파수를 약간 조정합니다. 어떤 주파수가 문제인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컴프레서로 약간의 다이나믹을 조정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눌러야 하는지는 사람이 정합니다. 또한 좋은 리버브로 적절한 공간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 공간이 필요할지, 얼마나 필요할지, 앞으로 보낼지 뒤로 보낼지는 플러그인이 알지 못합니다. 역시 사람이 정해줍니다. 플러그인은 정답을 만드는 툴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을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판단이 정확하면 기본 기능으로도 충분합니다. 판단이 틀리다면 비싼 플러그인을 사용할수록 더 정교하게 틀린 방향으로 갈 뿐입니다. 정말 플러그인을 잘 쓰는 사람과의 차이는 개수의 차이가 아닙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왜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플러그인 프리셋을 불러왔는데 갑자기 소리가 좋아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력 레벨이 올라간 것은 아닌가? 메이크업 게인이 소리를 크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고역과 저역을 강조해서 화려하게만 들리는 것은 아닌가? 다이내믹을 과하게 눌러서 타이트하게만 들리는 것은 아닌가? 어떤 블라인드 비교에서도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했는지 알리지 않고 들으면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이름과 가격, 유명 엔지니어의 추천, 아날로그의 따뜻함 같은 것을 먼저 접하면 같은 변화도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화려한 화면과 가격, 이름과 기대감까지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비교할 때는 처리 전과 후의 음량을 맞춰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화면을 보지 않고 들어보고 바이패스를 반복하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더 커진 것인가? 더 달라진 것인가? 정말 좋아진 것인가?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플러그인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기본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언가를 더합니다. EQ, 컴프레서, 다이내믹 EQ, 버스 프로세싱, 메인 프로세싱. 하지만 원인이 스피커 시스템 밸런스라면, 인풋 게인이라면, 악기 간 밸런스라면 플러그인을 아무리 추가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기 있는 엔지니어는 문제의 위치부터 찾아냅니다. 스피커 시스템의 균형이 잡혀 있는지, 인풋 게인의 설정이 적절한지, 너무 큰 악기는 내려주고 겹치는 부분은 정리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곳에만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의 개수는 적어도 결과는 명확합니다. 기본이 없으면 플러그인이 쌓입니다. 기본이 있으면 플러그인이 살아납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이브 믹싱에서 플러그인은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뀌면 도구가 실력을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피커 시스템의 밸런스를 확인하십시오. 서브, 로우, 미들, 하이. 공간 전체의 균형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인풋 게인을 확인하십시오. 믹싱에 사용할 재료가 충분히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채널과 악기군의 밸런스를 만드십시오. 보컬과 반주 혹은 MR, 킥과 베이스, 기타와 키보드, 멜로디와 리듬, 전체 음악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곳에만 플러그인을 사용하십시오. 좋은 라이브 믹싱은 많이 만진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필요한 만큼만 조정한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콘솔을 한번 보십시오. 스피커 시스템의 문제를 채널 EQ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풋 게인이 부족한데 플러그인 출력 게인으로 보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기 간 밸런스가 무너져
터졌는데 플러그인만 계속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걸려있는 플러그인 중 왜 사용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바이패스 한번 시켜보십시오. 소리가 작아졌다고 나빠졌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소리의 크기를 맞추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풋 게인보다 플러그인 프리셋을 먼저 불러본 경험이 있다면 채널보다 먼저 스피커 시스템을 들으십시오. 플러그인보다 게인과 밸런스를 먼저 보십시오. 좋은 소리 만드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